안녕하세요. 8월달 제일 더운 날씨에 이 실내 세차장에서 이 손세차를 지금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 세차하는 영상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로 하고요. 이 철분 제거제는 트렁크에 남은 거 제가 오랜 시간 보관했더니 지금 썩었거든요. 이 변질되면 하수구 냄새 나고요.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대에 그 검은 점 타르 같은 거나 이 철가루가 붙어 있는데 그걸 녹여서 제거할 때 이제 사용하고요. 이 오염물질과 반응하면 이 보라 색깔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레이 밑으로 해서 살살 이제 문질러서 제거하시면 되세요. 이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이 폴리싱 할 때 이 패드에 까만 이물질이 달라붙어 있어서 이 스월이 장난 아니게 나거든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알리에서 6.8달러에 구매한 이 스월 파인더라고 하거든요. 이 주광색, 백색광 이렇게 조명등이 있고 수월 여부라든지 현 도장 상태 그리고 작업이 잘 되었는지를 여부를 확인할 때 이제 사용합니다. 광택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수십 개의 조명들이 일렬로 나열된 걸 보셨을 거예요. 이 다이 하실 때 이런 조명등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 LED 불빛 주위로 보시면 이제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게 이게 스월이거든요. 이 스월이 생기는 이유는 자동 세차를 한다든가 주행 중에 이제 접촉되는 이제 미세먼지나 모래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잦은 손세차로 이 부적절한 타올을 사용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월 같은 경우에는요, 차를 모시고 살지 않는 이상 외부 환경 조건이다 보니까 이 스월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SPTA 제품 폼패드거든요. 이 초록색 하드한 타입부터 저 레드 이제 소프트 타입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택을 어떻게 조합할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맥과 UC 같은 경우는 국민 컴파운드인데요. 2500방 중볼용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1500방에서 2000방 정도 된다 하신 분도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이 연마력이 강한 이제 컴파운드다 보니까 이걸 초중볼용으로 해서 스월 조합할 때 쓰입니다. 실제 영상 보시면 이게 스월이 거의 이제 제거가 돼요. 이걸로 해서 디올트 듀얼 폴리셔라든지 그 외에 이제 폴리셔가 있거든요. 초중볼로 한 번에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말벌용 얼티미티 폴리시 약제인데요. UC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뿌옇게 되는 현상을 얘가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광택용 오일도 함유되어 있어 패크를 할 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몇 방인지 모르지만 이 UC보다는 높은데 이걸로 이제 원스텝으로 해서 스월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리퀴드 왁스인데요. 레드 패드로 해서 이 폴리셔로 이제 쭉 펴발라준 다음에 한 5분이고 10분 정도 경화된 상태에서 이 극세사 타올로 해서 닦아내시면 됩니다. 워낙 약재의 종류도 많고 이 광택할 때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맥과의 시리즈 3종 세트로 해서 이 폴리싱 광택을 내시면 되세요. 아마도 중복 투자는 안 할 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오늘 페인트 클렌저를 할 거거든요. 이 페인트 클렌저가 뭐냐면요. 일명 패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차량 도장면에 오염물질이라든지 타르, 물때 등을 이제 클렌징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때를 벗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알리에서 하나 샀거든요. 이제 카샴푸를 뿌린 다음에 이걸로 이제 미트질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디올트 바타커로 해서 유막 제거를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잘 돼요. 근데 이 유막 제거는 이 샌딩기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어느새 이제 국민 도깨비 패클이 된 제품인데 이걸로 오늘 한번 빡시게 다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해서 가운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줘 봤고요. 원래는 이렇게 4등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일단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처음 작업하시기 전에 이 약재를 좀 흔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개가 튀네요. 이게 이제 단점이 있네 보니까. 여기 이제 주황색 패드에다가요. 이제 일명 이게 팔리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팔로 돌린다고 해서 이제 팔리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명칭을 참 잘 짓는 것 같아. 약재를 저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주시고
이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이 적당한 압력으로 이 격자무늬 패턴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한번 좌우로 갔다가 이 상하로 이제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폴리셔가 없으신 분들은 저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한 사이클로 해서 물때나 이제 황변 현상이 안 잡히면 여러 번 이제 반복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패클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티가 좀 납니다. 다음은 이제 폴리셔를 사용하실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패드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약재를 이렇게 묻혀주시고 전체적으로 약재가 묻게 한번 이렇게 펴발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폴리셔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디월트 바토카를 뭐 폴리셔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걸 뭐라고 명칭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폴리셔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저렇게 이제 손톱만큼 해서 5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다음은 폴리셔 사용 방법인데요. 이 작업 범위를 선정해서 약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어 주시고 1단으로 해서 빠르게 펴발라 줍니다. 이 도깨비 패클 같은 경우에는 이 9000방짜리라 이 초보자가 돌려도 도장에 큰 데미지가 가진 않아요. 이게 이제 연마력이 크게 없는 거다 보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월트 바토카 같은 경우에는요 4단에서 5단 정도로 해서 이 폴리싱 하시면 되시고요. 격자무늬 패턴으로 해서 초당 2에서 3cm 정도 천천히 이동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간이 겹치게 이렇게 이제 폴리싱 하시면 되시고요. 유막이나 패클 그리고 광택 이 머신 다루는 기술은 동일합니다. 이 바토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압을 주면은 고장의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패드는 이 수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천천히 이동을 해야 이 작업 결과물도 좋고 이 작업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카페에 어떤 분 영상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패턴도 없고 이 속도를 빠르게 이제 머신을 다루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아웃입니다. 이 작업 속도는 지금 빨라 보이지만 이 결과물은 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사진이 이게 수월 사진이거든요. 아쉽게도 이 디월트 바토카로는 이 수월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클이랑 이제 유막용이고요. 이 패클로 기존의 물때 이제 워터 스팟을 제거가 되는데 이 클리어층까지 이제 파고든 물때가 있거든요. 이 깊이 침투한 물때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격자무늬 패턴으로 해서 여러 번 계속 반복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좌측 본넷을 완료했고요. 이 배터리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한 사이클 정도만 이게 돌려봤습니다. 좌측과 우측 본넷 차이가 좀 있나요? 이 차가 도장 관리가 안 된 차량이라던가 이 검은색 계열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차를 관리를 잘해서 뭐 티가 안 나는 걸 수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우측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약재가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이것도 하다 보면은 이 약재랑 이 작업 범위가 감이 생겨요. 지금은 이제 약재가 이제 적당한 거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저렇게 이제 희끗희끗한 약재를 전부 날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측 본넷도 완료했고요. 우리가 일반 손세차 했을 때보다 이렇게 패클 했을 때 벌써 이 도장의 본연의 색상을 지금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폴리셔를 돌리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해서 이게 패클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지금 보면 검은 때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저기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때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약재가 지금 거뭇거뭇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 범퍼도 지금 작업을 완료했고요. 아까보다 확실히 좀 깨끗해졌어요. 소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날 이제 휀다랑 천장이랑 도어까지 이제 전부 한 사이클 정도로 돌려봤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황변 현상이라든지 뭐 물때 이렇게 현 도장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생각지도 않고 기계적인 패턴으로 해서 한 사이클만 돌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세로줄 보이시죠? 저게 세차한 다음에 이 드라이링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물때입니다. 이번엔 이제 적색 패드로 해서 한번 이렇게 돌려줘 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작업한 부위는 이제 물때가 날아갔습니다. 이 약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묻혀봤습니다. 외부 주차를 오래 해서 이 좌회선에 노출되다 보면 그 황변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검은색이나 흰샷을 보면은 그 누리끼리한 차량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패클로도 어느 정도 제거가 돼요. 여기 흰색 펄 차량 보면 가운데 좀 누렇거든요. 이제 저런 것도 패클로 제거가 돼요. 특히 이제 AC 필러나 이제 C 필러 같이 이렇게 이제 각진 부분 프레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천장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햇빛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라 누렇게 변하거든요. 지금 여기 검은 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건식 패클이거든요. 이 단점이 이 폴리싱을 하게 되면 이 유리에 전부 튑니다. 지금 사진 좀 유리에 많이 튀었잖아요.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습식 패클이 이제 낫더라고. 왜냐면은 이 어디든 약재가 이제 튀어도 상관이 없고 유리에 튀면 이제 유막 제거도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성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물은 건식이 좀 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맥가이어 이제 리퀴드 왁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해봐야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냥 안 사는 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장비나 약재는 이제 그만 살려고요. 유튜브 하니까 완전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이제 이 불수원 거거든요. 이게 물왁스인데요. 이걸로 그냥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 왁스 같은 거를 좀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왁스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물왁스로 관리해도 차 상태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로드 위너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게 유리막 코팅제면서 이게 물왁스거든요. 저도 처음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차를 꼼꼼히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음날 비 왔거든요. 이상하게 세차만 하면 비 오더라고, 저는. 이거 사용해 보니까 이 발수력이라나 지속력, 뭐 슬립감, 이 전부 별로더라고요. 이게 이제 습식 제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 보시면 광도 잘 안 나거든요. 이 과장 광고에 비해서 이 제품은 좀 설득력 있게 이제 보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좀 별로다. 그래서 전 예전에 그 4,900원짜리 캥거루 물왁스를 이제 많이 썼는데요. 그게 광이 더 잘 나요. 지금 이거 바른 것보다도 광이 훨씬 더 잘 나고 이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단점은 이제 지속력이 좀 짧다는 거 빼고는요. 마무리는 이 타이어 그 갈변 현상 있잖아요. 갈색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타이어 광택제를 이렇게 발라줘 봤고요. 지금 제 차가 이제 올 외부 주차 15년 됐거든요. 이 패클하고 이 썬팅을 했더니 5년차 이전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실제 낮에 보잖아요. 그럼 패클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 새 차의 완성은 이제 패클이고요. 이 다른 분들도 이 외장 관리 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패클만이라도 도전을 해보세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